시민생활 속 건강지킴 클리닉 시민건강놀이터 자문위원단에게 물어봐.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 맡은 정진주입니다. 요즘 운동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홈트레이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홈트레이닝과 다양한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대구 한의대학교 한방재활스포츠의학과 김홍 교수님과 함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통 홈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홈트레이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세 가지는 움직임을 적게 하는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너무 흥분하거나 또는 이제 욕심을 내서 과한 동작들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해를 생각보다 많이 당하기 때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 등척성 운동,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힘을 주는 타입의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타입의 운동이 과하게 움직이는 운동보다 훨씬 더 근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 하고 몸이 좋은 상태에서 운동할 때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다쳐서 내가 그 부위를 다시 운동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강도를 아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 하던 것보다 한 반 정도, 50%는 줄여서 시작하시는 게 좋고, 내가 지금 이미 몸이 좋은데 특정 근육을 더 많이 발달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높은 강도, 약간 힘든 정도의 수준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홈트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세입니다. 일반적인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제대로 근육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근육으로 다른 근육을 쓰거나 또는 쓰지 않아야 될 근육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운동하실 때는 거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제시한 운동 방법을 좀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움직임을 적게 하면서 하는 운동이 홈트에서는 전문가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의 기둥이라고 되는 이 코어 운동을 다들 좀 홈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코어 운동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몸통을 중심으로 팔다리가 붙어 있고, 그죠? 상지 쪽으로는 팔이 붙어 있고 하지 쪽으로는 다리가 붙어 있어요. 그 중간을 이루는 근육이 몸통, 엉덩이까지. 이 부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하고요. 코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안쪽을 잡아주는 코어, 바깥쪽을 잡아주는 코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운동 강도가 낮을수록 안쪽부터 쓰입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바깥쪽으로 근육을 쓰게 돼요. 순차적으로 보면 안쪽 근육을 쓰고 바깥쪽 근육을 쓰는 거죠. 그럼 팔다리 근육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안쪽을 중심을 딱 잡아주고 그 다음 바깥쪽 근육을 같이 패키지로 묶은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좋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낮은 강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안쪽 코어부터 천천히 활용을 하고 추후에 바깥쪽 근육을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대인이 요즘 되게 바쁘잖아요, 저희가. 홈트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나는 됐고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만보 챌린지라든지 참 그런 챌린지들이 많은데 이 걷기 운동 도대체 얼마나 해야지 운동의 효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양을 가지고 따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낮은 양이라도 여러 개를 모이면 결국은 그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자, 걷기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다친 상태에서, 예전에 한번 다친 경험이 있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걷기를 하든 다른 운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평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운동보다는 상당히 낮은 데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미 운동을 하고 있고 특정을 더 많이 뭔가를 하고 싶다, 근력을 기르고 싶다, 유산소 능력을 기르고 싶다, 그런 타입이라면 최소 한 30분을 일반적으로 권장을 하죠. 근데 목적에 따라 조금 달라요. 내가 살을 빼는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90분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좀 하고 싶다라면 한 최소
30분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 정도가 나는 시간은 많지 않은데 나름대로 기분도 좋게 하고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그런 타입의 어떤 걷기를 하고 싶다면 하루에 50분 정도는 권장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팁을 좀 더 드리면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걷기는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한 발로 걷는 거거든요. 한 발로 계속 지지하는 형태로 걷기 때문에 몸의 균형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하기 전에 좀 천천히 걸으면서 내가 한 발로 충분히 몸을 균형을 잡고 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 타입을 어느 정도 훈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30분 이상 걸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나의 컨디션에 맞게 욕심내지 말고 그렇죠. 차근차근 운동을 채워나가면 언젠간 큰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도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재활 스포츠의학과 김홍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홈트레이닝부터 다양한 운동 방법 그리고 그에 맞는 효과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시민건강놀이터 자문위원단에게 물어봐는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